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REST API 템플릿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로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거고요. 트레이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로깅 시스템을 단넷에서 로깅 시스템을 조금 확인해 봤고요. 로깅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확인했어요. 이제 셀이 로그를 통해서 파일에 로그를 쓸 수 있도록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포맷을 만들어서 로깅에 특정 패턴을 적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셀이로그 자체에 패턴이 있긴 한데 호출한 함수 이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ASP.NET 코어의 호출 시스템은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깊은 레벨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셀이로그 자체에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메소드를 알아내는 그 시스템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메소드, 어떤 얘가 어떤 함수를 통해서 로깅이 되었는지를 꼭 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콜, 멤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넷에 그 부분을 포맷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iLogger를 컴포짓 하고 있는 iAPI 로거라는 걸 만들어서 로그를 남겨볼 겁니다. 자, 이전 과정을 또 한번 반복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shared injectable interfaces utility 다 만들었죠? 이번에 interfaces에서 똑같이 하나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add new item 하셔도 되고 Ctrl Shift A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가셔서 그 다음에 API 로거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이용할 거예요. 조금 내용이 길어서, 자, 길죠? 네. 자, 콜러 멤버 네임, 콜러 파일 패스, 콜러 라인 넘버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로그를 찍을 거고요. 로그 트레이스, 로그 디버그, 로그 인포메이션, 로그 워닝, 로그 에러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들은 일반적인 iLogger라는 로거 팩토리에 있는 어떤 로거 기능들을 저희가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물론 거기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쓸 거는 자, 요 정도일 것 같아서요. 레벨별로 디버그, 인포메이션, 워닝, 트레이스, 뭐 그 다음에 에러, 페탈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참 저희는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었고요. 이제 유틸리티로 가서 이 녀석을 구현해 볼 겁니다. 유틸리티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유틸리티로 이동을 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add, 이번에도 new item이라고 하셔가지고 클래스 설정하시고 API 로거라고 하고, 자, 얘를 구현해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딱 하나만 구현하고 나머지는 복사를 해서 그냥 쓸게요. iAPI 로거를 임플리먼트 해야 되니까 Alt Shift 10번 눌러가지고 자, 다시 구현을 해놓고요. 자, 한 번 더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다 구현을 하도록 하고, 이 로그 요 녀석만 한번 구현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로거를 이용할 거니까 컨스트럭터 인젝션을 이용해서 iLogger라는 이 녀석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API 로거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로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람다식으로 바로 구현을 할게요. 뭐 별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좀 필드로 이렇게 생성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구현을 할 건데요. 스로그라고 되어 있는 여기 하나 삭제해서 로그 그 다음에 로그 레벨 메시지 그리고 멤버 네임
파일 패스 라인 넘버 ax까지.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로거에서 로그를 구현해 놓은 그런 메소드가 있으니 그거를 호출하도록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주의할 게 create 로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로그 메시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저 콜럼 멤버 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create 로그 메시지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요. 이 녀석은 메시지하고 멤버 네임, 파일 패스, 라인 넘버를 받아서 얘를 가지고 그냥 이어 붙여놨죠. 네, 요게 지금 요 API 로거의 핵심이에요. 요걸 가지고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포맷을 다른 것들에게 전달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임의로 복사를 해서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로그는 로그에, 로그 디버그는 로그 디버그에 넣을 때 create 로그 메시지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해서 그냥 넣는다. 이 정도가 다예요.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이러한 로거를 커스터마이즈를 하긴 했는데 이제 웹 API를 웹으로 해서 호출하면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자동으로 로깅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미드웨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shared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add로 new 폴더에서 middlewar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로거라고 이름을 지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autologo.cs 그리고 이 autologo.cs는 이것도 미리 제가 구현해 놨으니 자, 이거는 ASP.NET 코어의 미드웨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request delegate next라는 게 실제 요 미드웨어 이후에 실행될 어떤 미드웨어겠죠. 만약에 그게 우리의 펑션이라면 펑션이 그대로 실행이 될 거고요. 미드웨어 다 끝났으면 또 다른 미드웨어가 있으면 그 미드웨어로 전달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next, next, next 해서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next, return, return, return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찍기 위해서 포맷 리퀘스트라는 걸 처리해서 리퀘스트를 포매팅 했고요. 그 다음에 포맷 리스판스라는 걸 가지고 이 컨텍스트 리스판스를 또 포매팅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역들이 여기 적혀 있고요. 리퀘스트 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코드들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토로거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다시 또 program.cs에서 이 미드웨어를 등록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등록하는 방법은 자, use app.use middleware라는 거를 가지고 할 거고요. 맵 컨트롤러 위쪽에서 할게요. app.use middleware라고 하고요. 오토로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것도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트레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app-settings.json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디버그로 고칩니다. 왜 이걸 디버그로 고쳐야 되냐면 저희가 트레이스를 할 때 아까 오토로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네요. 오토로거에서 로그 디버그로 찍도록 레벨을 디버그 레벨일 때 찍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프로덕션에서 항상 찍게 되는 로고인데 그 로고가 다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고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우리가 특정하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할 때만 임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역이에요. 만약에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적고 싶다 라고 하면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꽤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마스킹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로고 디버그로 바꿨으니까 저희가 로그에 찍혀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자, F5번을 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는 지금 따로 로고를 찍고 있지는 않아요. 로고를 찍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유저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에 대해서 로고가 찍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거 콘솔도 한번 볼게요. 콘솔에도 찍히는지 try out 하고요. execute 하면, 자, 콘솔 창에도 디버그 정보가 이렇게 찍히죠. 우리가 했던 디버그 정보가 나옵니다. invoke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나왔다, 뭐 이런 내역들 다 나오죠. 지금 unauthorized 해서 뭐가 오류가 났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1234라고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result true, error, null, 그 다음에 access 토큰이 이렇게 찍히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request response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파일에도 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logs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픈 파일 폴더 하신 다음에 이 녀석을 edit with notepad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더 보기는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자, invoke 401 뭐 에러가 난 것들 이렇게 보여주죠. request response를 이런 식으로 찍어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디 보시면 바디에 1234 들어갔고, 이 위쪽은 스트링에서 401 나온 거고요. 아래쪽은 1234에서 200으로 스테이터스 200 나왔고, 그리고 나서 처리된 내역들입니다. 자, 뭐 생각보다 내역들이 그렇게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진 않지만 이거를 포맷을 더 눈에 띄도록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라우한 데이터라고 해야겠죠. 라우한 데이터고,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만 보여주고 싶어요. URL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이게 어떤 리퀘스트인지 어떤 리스판스인지 뭘 호출했는지 그런 걸 보고 싶을 때는 우리가 mediate를 이용했죠. mediate R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파이프라인 behavior라는 걸 이용해서 이 로거를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share 밑에다가 behavior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너무 구분되는 것 같으면 하나로 만드셔도 돼요. 유틸리티 밑으로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mediate R auto 로거라는 걸 구현을 할 거고요. 자,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나서 이 mediate R auto 로거가 iPipeline behavior라는 걸 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또 복사해서 가져다 쓸게요. 자, 보시면 mediate R auto 로거가 t-request, t-response라는 거를 뭐 input, output으로 받아서 iPipeline behavior를 구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where t-request라는 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없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옛날 버전 샘플들이 이게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러가 나요. 컴파일할 때 아마 요 mediate R이 10.0인가요? 몇 점 0 이상부터는, 정확하게 몇 점 0인지 모르겠는데 그 버전 이상부터는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로거를 똑같이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갖고 왔고요. 핸들 하고 있죠. 핸들해서 리퀘스트 네임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유니크 아이디는 필요하니까 그냥 넣어주시고요. 유니크 아이디 한번 찍어보려고 한 거예요. 리퀘스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퀘스트 네임, 그리고 리퀘스트에 대한 시리얼라이저 등등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자, 요것도 제대로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는 로그 디버그로 되어 있죠. 아까 저희가 했던 그 트레이스하고 또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으니 트레이스가 안 나타나도록 저희가 program.cs에서 오토 로고는 빼볼게요. 자, 빼고 저 녀석 방금 얘기했던 이 미디에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만 이용하도록 해볼게요. 미디에이터 오토 로고만요. 자, 이거는 빌더 서비스에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builder.services.add transient 이유가 있는데요. 저
저희가 iPipeline Behavior라는 형태의 요 녀석 있거든요. 요 녀석을 다 쓸 거예요.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러터에서 요거를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 제너릭하게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비헤이버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냥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이제부터는 미디에이터에 대한 오토 로그를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app settings json에 debug라고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로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유저라는 거 갖다 놓고 자, 콘솔 창에 찍히는지 확인해 볼게요. execute 하면 자, 나왔죠? id 스트링, 패스워드 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판스로 리졸트 에러, 에러 코드, 메시지, 액세스 토큰까지 나왔잖아요. 자, 이게 더 보기 좋죠? 네, 만약에 우리가 디버깅을 한다고 하면 이 미디에이터 R을 가지고 하시고요. 혹시 이제 디버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요 단순히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 말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로우한 레벨의 아까 트레이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트레이스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